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1호 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순위 단독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명실상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최근 현지 언론 매체, 팬 포럼, 심지어 일부 국내 팬들마저도 손흥민의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력이 예전 같지 않다. 결정적 상황에서 기회를 날려버린다. 슈팅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찬스를 놓쳤다 등등.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고 문득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분명 리그 득점 상위권인데 왜 이런 인식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는 정말 득점력이 약해진 것일까? 그게 맞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저는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다 보면 간혹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발로 하는 스포츠인 축구의 특성상 자신에게 오는 찬스를 매번 그렇게 쉽게 골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현재 어느 정도의 득점폼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그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 관련 기록입니다. 그는 총 11골을 득점하면서 경기당 0.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 한 번은 득점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우선 19골로 압도적인 득점 레이스를 보이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의 경우에는 경기당 득점이 0.8골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 공동 2위인 사디오 마네는 경기당 0.5골로 손흥민과 동률, 같은 득점 2위인 지오고 조타 또한 0.5로 손흥민 선수와 같습니다. 10골을 넣으며 득점 5위를 기록한 해리 케인의 경우에는 경기당 0.4골을 기록, 마찬가지로 공동 5위인 리아드 마레즈는 0.5골, 그리고 공동 5위 라임 스털링은 0.4골, 마지막으로 공동 5위인 제이미 바디는 0.6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랭킹 5위 안에 드는 총 8명의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손흥민의 경기당 득점 능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슈팅을 난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총 55회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는 그것의 거의 2배인 105회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마네도 76회의 슈팅, 조타도 64회의 슈팅으로 손흥민보다 높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은 모두 그보다 높은 슈팅 개수를 가져갔습니다. 이 수치는 살라의 경우 5.53번을 슈팅 시도해야 한 골을 넣었음을 의미하고, 마네의 경우에는 6.33회의 시도마다 성공, 조타의 경우는 5.33회의 슛 시도마다 득점에 성공했지만 손흥민의 경우에는 5번의 슈팅마다 득점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대비 득점 빈도도 상위권 선수들보다 손흥민이 더 좋습니다. 손흥민의 동료 해리 케인의 경우 83회의 슈팅으로 10골을 넣어서 8.3회의 슈팅마다 득점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정말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죠? 다른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슈팅의 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슈팅 수 대비 유효 슈팅 값을 계산해봤습니다. 골대 바깥으로 나가는 의미 없는 슈팅을 누가 더 적게 하고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갔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살라의 경우 총 105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 개수가 51개로 유효 슈팅 비율은 48.6%를 기록했습니다. 마네의 경우는 76개의 슈팅 중 28개의 유효 슈팅으로 36.8%를 기록했고요. 조타는 64개의 슈팅에서 24개를 골대 안으로 넣으며 37.5%를, 해리 케인은 83개의 슈팅을 때리며 그중 37개를 유효 슈팅을 만들어 44.6%, 같은 방식으로 마레즈는 41.3%, 스털링은 53.3%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줬고, 바디는 44.7%로 상당히 양호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 대비 유효 슈팅 값은 이 상위권 8명 중 가장 높은 54.5%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봐도 효율적인 슈팅을 가져간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그럼 다른 기록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프리미어리그 통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슈팅 정확도 기록을 비교해보자면 살라의 경우는 63%, 마네는 58.3%,
조타는 47.1%를 기록, 케인은 58.7%, 마레즈는 57.6%, 스털링은 63.2%를 기록했고 바디는 53.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기록은 이들 모두를 뛰어넘는 68.2%를 기록했죠. 이 기록이 정말로 놀라운 기록인 진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슈팅을 가져갈 때 본인에게 자신있고 정확한 주발로 슈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살라의 경우에는 19골의 득점 중 79%에 해당하는 15골을 왼발로 넣었죠. 마레즈의 경우에는 득점한 10골 중 10골이 모두 왼발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발로 슈팅을 가져가면 정확도나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당 평균치를 깎아먹으며 성공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득점한 11골에서 오른발 득점이 6개, 왼발 득점이 5개로 거의 대등한 비율을 가져가면서도 득점 톱 랭커들 중 가장 높은 슈팅 정확도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손흥민의 약발이 그의 슈팅 정확도 평균을 갉아먹기는커녕 그와는 반대로 다른 선수들 주발보다 정확도가 같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무서운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기회에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런 걸까요? 설마 다른 게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쉽고 결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놓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기록들도 찾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그러니까 득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빅찬스 상황에서 그것들을 놓친 총 횟수는 9번이었습니다. 이 9번의 기억들이 손흥민의 결정력 저하를 이야기하는 근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해리 케인은 몇 번이나 그런 기회를 놓쳤을까요? 무려 13번이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조타는 어떨까요? 그는 11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 마네는요? 그는 13번을 놓쳤습니다. 그럼 득점 1위인 살라는 몇 번이나 빅찬스를 날렸을까요? 무려 16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빅찬스를 많이 놓쳤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에게만 유독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손흥민이 왜 이렇게 슈팅을 과감하게 안 때리고 주저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 중거리 슈팅은 정확도와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전술적으로도 중거리 슈팅 시도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도 가급적 완벽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신중하게 슈팅을 하는 편입니다. 엄청난 공격 기회를 제공받는 리버풀의 살라, 마네, 조타, 맨시티의 마레즈, 스털링과는 다르게 토트넘에게 찾아오는 공격의 기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 또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라의 19골 중 박스 바깥에서 넣은 골은 단 1개입니다. 마네도 11골 중 단 1개만이 박스 바깥에서 넣었습니다. 조타는 박스 바깥 득점이 아예 없습니다. 케인도 박스 바깥 득점은 10골 중 단 1골이고 마레즈, 스털링, 바디의 경우에도 박스 바깥에서 넣은 골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이들 중 유일하게 박스 바깥에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가요? 손흥민 선수가 아직도 결정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아직도 이 수치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넣거나 혹은 놓쳤던 골들은 그만큼 더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손흥민이 넣거나 놓쳤던 골들은 매우 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군요. 이 리그 득점 톱 랭커 8인의 기대 득점인 XG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득점. 많은 스포츠에 수학적 통계가 도입되면서 축구에 적용되고 있는 아주 유용한 통계 자료입니다. 한 선수가 슈팅을 할 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장면의 경우는 슈팅을 하기 직전의 양쪽 골대와의 각도, 골키퍼의 위치, 슈팅 거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비들의 간섭을 고려했을 때 득점 가능성이 고작 3%밖에 안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골을 0.03골이라고 보고 XG 값을 0.03으로 나타내죠. 각 업체의 알고리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페널티킥의 경우 XG 값으로 0.75 정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75%는 넣는다,
그러니 그 슈팅 기회는 한 골에 매우 가까운 0.75골의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득점 상황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역시 기대 득점이겠죠. 어려운 상황 또는 쉬운 상황, 그 각자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들의 기대 득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우선 득점 1위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의 XG 값은 20.89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는 총 21골 가까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었다는 의미고 그중 19골을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2골 정도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럼 2위 중 한 명인 사디오 마네의 기록을 볼까요? 마네의 기대 득점은 14.47골입니다. 이 선수가 자신에게 온 찬스를 다 살렸다면 14골을 넘게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네도 살라처럼 그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하고 1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2골 이상을 날려버린 셈이죠. 동률 2위인 조타 차례군요. 지오구 조타는 총 14.19의 기대 득점을 기록하며 그 역시 자신의 득점인 12골보다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2골 이상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들보다 낮은 순위인 4위 손흥민은 어떨까요? 그는 리그에서 11골을 넣었지만 결코 득점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XG 값은 고작 8.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8골에서 9골을 넣을 상황밖에 없었지만 그것보다 두세 골이나 더 많은 11골을 넣은 것입니다. 앞선 상위 랭커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온 기회보다 놓친 골들이 많은 것에 비해 손흥민은 넣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득점을 해준 놀라운 수치인 것이죠. 같은 팀인 해리케인은 어땠을까요? 해리케인의 XG 값은 12.22이고 10골을 넣으며 2골 이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력이 아직도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처럼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높은 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아드 마레즈인데요. 마레즈는 8.27이라는 XG 값을 기록했고 그중 10골을 넣었습니다. 마레즈도 본인이 처했던 상황보다 2골 가까이 더 넣은 셈이죠. 하지만 손흥민의 편차가 플러스 2.35골이고 마레즈의 편차가 플러스 1.73으로 단순 비교해도 손흥민이 더 좋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은 이 11개의 득점 중에 페널티킥이 단 1개도 없지만 마레즈는 10개의 골 중 페널티킥이 4골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핸디캡마저도 안고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력을 놓고 보면 많은 팬들이 토트넘은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리버풀과 맨시티는 강하다고 인정하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강팀에서 동료들의 지원을 받으며 골을 넣을 가능성과 약한 팀에서 부족한 도움을 받으며 골을 득점할 가능성이 엄연히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잣집 아이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반대로 열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경제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후자에 더 많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토트넘을 닭집이라고 놀리면서도 그 안에서 이뤄내는 성과에는 인색하죠. 그리고 어떤 선수건 올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맹폭격을 퍼붓습니다. 경쟁 선수들은 더 안 좋은 기록을 보임에도 말이죠. 왜 그러는 것인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군요. 앞서 수치로 보여드렸다시피 손흥민은 결코 다른 선수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비교 상위 랭커들인 살라, 마네, 조타보다 적은 슈팅으로도 높은 결과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즌 손흥민이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팬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봐야겠군요. 왜 우리는 손흥민의 결정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부상 복귀 후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지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교 기준, 즉 손흥민과 비교되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손흥민 자신입니다. 흔히 최정상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말이죠. 나는 내 자신과 싸운다.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골 결정력에 있어서만큼은 예전의 손흥민이 현재의 손흥민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의 손흥민 선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기대 득점 10.53에서 실제 득점 17골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무려 6.47골을 더 넣은 것이죠. 우리가 손흥민이 결정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시즌 사실 말이 안 되는 결정력을 보여줬던 기억, 그것 때문이 아닐까. 비교 대상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 시즌만을 놓고 봐도 다른 뛰어난 선수들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그의 실력이 하락세로 가고 있다거나 결정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손흥민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 시즌을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저 혼자 모든 선수들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에 데뷔한 15-16 시즌부터 지금 시즌까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총 7시즌 동안 연속으로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많았던 득점 탑 랭커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만약 다른 선수를 발견하신다면 기록 출처와 함께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선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자료는 제가 발품을 팔아서 조사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